자, 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안전점거협회 이성규 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앞서도 저 영상을 기획 영상 보시긴 하셨는데 겨울이 되면 이 도로 위가 굉장히 또 위험하지 않습니까? 네. 지난 5일 수도권 일대에 갑자기 쏟아진 눈으로 귀가 대란이 벌어졌었습니다. 준비된 뉴스 보고 본격적인 토크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도 도로도 모두 하얗게 변했습니다. 공간이 있어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어제 수도권 일대에 기습적으로 내린 폭설로 퇴근길 차량들이 도로 위에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사고 처리를 위한 견인차마저 길 한복판에서 발이 묶였습니다. 제설이 안 돼 있으니까 위에 올라가면은 뭐 제 차도 다 미끄러지겠죠. 제설차들이 갇혀가지고 지금 제설이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도로 위에서 하루가 지나고 아이고 이게 뭔 일이야. 버스는 돌아갔고 2시다 2시. 평택에서 서울까지 퇴근하는 데만 8시간이 걸렸습니다. 버스 승객들은 급기야 차에서 내려 썰매 타듯 언덕을 내려갑니다. 위험해서 안 된다고 하다가 설득을 하시더라고요. 나가는 길이 없어가지고 내리막길을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엉덩이로 내려가기도 하고 서로 잡아주기도 하고. 차를 두고 내린 건 승용차 운전자도 마찬가지. 시민들은 도로가와 터널을 줄지어 걸어 나오면서 꽉 막힌 도로에서 탈출했습니다. 사고가 나서 갓길 쪽에 이렇게 빠져 있는 차들도 있었고 그냥 멈춰 서서 시동도 끄는 상태로 이렇게 조금 방치되어 있는 차들도 있었고. 어제 하루 주요 보험사에 접수된 긴급 출동 건수는 7만 2천여 건, 사고 건수도 2만 3천여 건에 달합니다.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 이게 오죽 답답하면 우리 시민들이 버스에서 내려가서 걷거나 차를 두고 도로에서 탈출했을까 싶은데요. 폭설이 내린 상황에서 도로로 이동하면 저런 그림 굉장히 봤을 때 위험할 것 같은데 회장님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도로에서 차를 놔두고 지금 탈출하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예. 근데 도로에 차가 막혀 있으면 위험한데 그보다도 더 위급한 상황이나 급한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뭐 환자가 있다든지 예. 아니면은 또 밀폐된 공간에 오래 장기간 또 못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그런 위험한 상황, 도로 정체보다도 더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제 탈출을 해야 되죠. 근데 보통 이제 고속도로는 차량이나 어떤 차에 의해서 사고가 나는데 이거는 이제 탈출할 때 걸어가잖아요. 예. 그러면 아까 지금 화면에서 나왔지만은 걸어가면서 어떤 이동하면서 미끄러지거나 네. 이런 이제 다른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주의해야 되는데 예. 지금 이런 상황일 때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는 얘기죠. 네. 순탄한 방법이 뭐냐면 일단 119에 확인을 해야 되겠죠. 네. 지금 이렇게 차가 밀려 있고 지금 차 안에 있는 승객들, 뭐 노약자나 어떤 분이 이런 상황인데 지금 걸어 나야겠는데 걔도 괜찮겠느냐라고 네. 하면 대응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차를 갓길에 세워놓다든지 아니면은 열쇠를 꼽아 넣어야 되겠죠. 네. 그래야 뭐 119가 오면 이 차량을 가지고 가는데 열쇠를 놔두는 경우 누가 차 가져가지 않거든요.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차를 놔두고 갔을 때 다른 사고가 났을 때 보험 관계가 또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험사에 전화해야 됩니다. 아. 내가 이런 상황이니 차를 놔두고 열쇠를 꼽아 넣어도 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가라. 라면 이런 상황대로 되면 예. 다음에 보험 혜택을 받을 때 네. 절차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이번 폭설로 경찰과 소방당국에 4천여 건의 사고 신고가 접수됐다고 하는데 어떤 사고가 주로 발생했습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뭐 4천 건 말씀하셨지만 사건 중에서도 교통 불편이 1,000건이 넘었습니다. 1,000건이 넘고요. 그다음에 제설 요청. 지금 눈이 있으니 제설 요청. 그다음에 뭐 교통사고 83건 등 예. 절반 정도가 이제 소방이나 결정 당국에 있는데 지금 24시간 동안 4개 회사 보험회사가 있어요. 현대, 또 삼성, 또 KB하고 메리츠 보험 접수 건수가 2만 3천 건이 됐습니다. 네네. 근데 2만 3천 건 이 건수는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상대 비교를 해보면은 전년도 1 보험 건수보다 2배 이상이 더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작년 12월 또 그렇죠. 비교했을 때요. 2배, 2만 3천 건. 보통은 이제 뭐 만 몇천 건 눈이 오더라도 예. 1만 건 넘는데 네. 지금 그날따라 지금 2배 넘었다. 2만 3, 4천 건이 됐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저도 참고로 그 5일 아침, 네. 5일날 아침에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네네. 빙판길에 그렇죠. 상대차가 네. 저한테 와가지고 네. 전 신호 대기 중인데 네. 절 받았어요.
그래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어떤 크게 다치지 않고 있는 게 다행입니다. 네, 그래도 감사하게도 대인 대물 다 네네. 접수해 주셔가지고 네. 네, 제가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굉장히 뭐 그 다음 날 아침에도 그냥 아이스 링크장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예, 상황들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아이스 링크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교통 상황에서 얼어 있는 상황을 예. 블랙 아이스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블랙 아이스는 우리가 뭐가 되냐면 블랙처럼 보이는 아이스예요. 그래서 블랙 아이스입니다. 그럼 왜 블랙처럼 보이냐는 얘기죠. 얼음인데. 근데 얼음이 비닐처럼 얇아요. 1mm 이하거든요. 예. 근데 그 얼음이 고속도로 아스팔트 있죠. 새카만 아스팔트에 덮여 있으니까 얼음인데 보니까 검게 보여요. 그래서 블랙 아이스거든요. 그래서 이 블랙 아이스는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가 나는데 그러면 그 블랙 아이스가 생긴 도로는 그냥 눈이 쌓인 도로보다 그게 뭐 얼마나 미끄럽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눈이 쌓인 도로 아니면 눈이 안 쌓인 도로, 네. 블랙 아이스 도로 있잖아요. 예, 예. 눈 쌓인 도로보다 3배에서 6배가 더 미끄럽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평균 5배 정도 더 미끄럽다는 얘기예요. 예, 예. 그러면 눈이 있는 경우 블랙 아이스 도로 5배가 높은데 그럼 이유가 뭐겠냐는 얘기죠. 네? 우리가 길을 걸을 때도 눈 있는 길을 걷는 거와 얼음 있는 길을 걸을 때 눈이 더 아무래도 또 덜 미끄럽죠. 그 이유는 뭐가 되냐면 눈에 입자가 있어요. 뽀드득 뽀드득 하면서 그렇죠. 예, 약간의 마찰 느낌. 그렇죠. 네, 예. 입자가 있기 때문에 덜 미끄럽습니다. 네. 마찰력이 이 빙판보다 훨씬 더 많죠.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이 빙판은 블랙 아이스는 아예 뭐 그냥 미끄럽습니다. 아이스 링크처럼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훨씬 그런데 더 심지어 거긴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딱 그냥 운전하고 봤을 때는 그냥 평상시 도로 같아. 그렇죠. 검게 보이죠. 네,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죠. 순간 실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속을 해야 이제 되는데. 운전하는 이제 경험 있는 운전자들은 어떻게 또 알 수가 있냐면 왠지 이제 물처럼 보이거든요. 반짝반짝하잖아요. 그렇죠. 반짝반짝. 네. 아, 이게 약간 보면 반짝반짝하게 있거든요. 이게 함정이에요. 아, 예. 이게 예. 이게 얼음에 의해서 반사되는 반짝거린다는 얘기죠. 우리가 물이 있었을 때도 반짝거린데 아, 이거는 얼음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맞습니다. 안전운전이겠습니다. 그래서 코너를 돌 때나 더 조심히 감속 운전을 해서 안으로 천천히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 당연히 안 그러면 그냥 180도 그냥 360도 도는 겁니다, 그냥. 역시 예. 베스트 드라이버. 예. 이 도로에 이 살얼음이 생기면 연쇄 추돌로 이어질 수 위험이 굉장히 높은데요. 네. 예, 블랙 아이스로 발생한 각종 사고, 그 뉴스 2개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차량 수십여 대가 도로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차량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곳곳에 파편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일부 차량은 추돌 후 다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앞서가던 승용차가 정지하자 뒤따르던 차량들이 잇따라 미끄러지면서 53대가 연쇄 추돌한 겁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11명이 다쳐 일부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사고 현장을 처리하느라 양방향 도로가 2시간가량 전면 통제됐습니다. 퇴근 시간과 맞물려 일대 도로는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경찰은 낮 동안 도로에 내린 비와 눈이 기온이 내려가 얼어붙으면서 생긴 살얼음, 이른바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자 원주시는 시민들에게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하고 사고 지역을 우회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안개가 짙게 깔린 도로 위에 차량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앞 보닛이 부서져 차량 내부가 드러났고 중앙분리대를 넘어선 차량은 반대 차선으로 떨어졌습니다. 미끄럼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안개가 있었고 가시거리는 한 200m 내외로 추정이 되는 걸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1톤 화물차가 옆 차선에서 달려오던 3.5톤 화물차와 부딪힌 겁니다. 이 사고로 3.5톤 화물차 운전자가 숨졌고 뒤따라오던 차량 12대도 연쇄 추돌해 모두 5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현장 인근입니다. 당시 차량에서 튄 파편들이 남아있고 중앙분리대도 일부가 부서진 상태입니다. 경찰은 빙판길에 차량이 미끄러졌다는 운전자의 진술로 미뤄 눈이 얇고 투명하게 도로 위에 얼어붙는 이른바 블랙아이스 때문에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 안산의 고가차도에서 차량 10대가 빙판길에서 연쇄 추돌해 3명이 다쳤습니다. 상간지대라든가 터널, 또 다리 이런 도로에서는 100% 블랙아이스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속도를 50% 감속을 해야 되고 안전거리는 2배 이상 확보를 해야만이. 지난 5년 동안 결빙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는 2.4명으로 일반 교통사고의 1.4명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KBS 뉴스 이원입니다. 네, 이렇게 함께 영상 보시면서 블랙 아이스를 경험하신 분들이면 공감하실 텐데요. 미끄러워서 이게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게 더 미끄러지잖아요. 야, 정말 저도 놀란 적이 있었는데 네.
이러다 연쇄 추돌로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 영상도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번 좀 역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뭐 10중 충돌, 20중 계속 나잖아요. 추돌이. 네. 완전 엉켜서 막. 그렇죠. 네. 그럼 맨 처음에 앞차는 어땠겠냐는 얘기죠. 맨 차는 어떤 상황이었겠냐는 얘기죠. 제일 앞차. 제일 앞차는 지금 보면 추돌이 있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혼자 미끄러졌어요. 혼자 돈 거죠. 네. 그렇죠. 네. 블랙 아이스인데 예. 타이어가 일단 마모가 됐다고 봐야 돼요. 타이어 마모. 예.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부주의였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떤 다른 차를 추돌했거나 그런 다음에 계속 블랙 아이스 링크처럼 되니까는 차가 오는 대로 쭉쭉 예를 들어서 뭐 50대 오면 50대 계속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만큼 이제 위험하다는 얘기죠.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블랙 아이스 도로에서는 앞차가 지금 문제가 있어서 내가 이미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미 다 늦어요. 이미 끝났다. 이미 네, 늦어요. 네. 안 됩니다. 제어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으니 정말 그 아침에 블랙 아이스가 예상되는 이런 도로에서는 속도를 뭐 줄이고 안전운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런 상황이 80km로 갈 거 한 40, 50으로 그렇죠. 천천히. 예. 더 천천히 가도 되죠. 네, 네, 한 네. 20km 가도 되잖아요. 네, 왜냐하면 해봐야 5분, 10분이거든요. 맞습니다. 뭐 그래서 정말 서행 운전, 안전 운전이 가장 최상의 방법일 수밖에 없죠. 맞습니다. 근데 그게 또 사실 잘 간과하는 부분이 그 순간의 사고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네. 이제 안전 의식도 안전도라고 볼 수 있죠. 안전 지수. 네. 항상 그 꼼꼼하게 운전하고 네. 이런 습관화된 이런 안전 의식이 정말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반 도로보다 블랙 아이스가 생긴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나 뭐 사망률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많겠죠. 그렇죠. 그럼 숫자적으로 보면 약 2배 정도 많습니다. 2배나. 눈이 쌓여있는 도보다 1.8배. 적설된 예, 그 도로보다. 그러면 적설 안 된 일반 도로보다는 훨씬 더 많겠죠. 그렇겠네요. 네. 그다음에 또 블랙 아이스 사망자 수는요 3.7배가 더 많아요. 더 위험한 상황들이 그렇죠. 더 네. 생기는군요. 또 치사율은 결빙했을 때 3.3%, 적설도로의 1.6%로 이것도 약 2배가 더 많습니다. 적설도로의 2배니까요. 2배. 예. 이미 사고 났다면 이미 죽는 확률이 2배 높다는 얘기죠.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뉴스로 보신 두 번째 연쇄 추돌 사고는 그 안개도 네. 사고의 원인이었다고 하는데 겨울에는 도로에 안개가 잘 생기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안개가 왜 생기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있죠. 지금 겨울에 히터를 틀고 가면은 유리창에 물방울이 형성되죠. 네. 이게 어때 안개입니다. 결국 어떤 게냐면 우리 평상시의 기온은 지표면이 온도가 높기 때문에 지표면이 주변에 있는 공기가 따뜻해요. 위의 공기보다. 그다음에 대류 현상이 상당히 위로 올라갑니다. 네. 이게 평상시에 이제 기온이거든요. 예. 기후 조건인데 어느 날은 갑자기 어떤 상황이 되냐면 도로 위에 있는 그 온도가 위에 있는 온도보다 더 차버려요. 차다 보니까 올라가지 않고 중간에 성에가 끼어버립니다. 예. 이게 이제 안개거든요. 근데 이런 안개가 하늘 높은 곳에 설치돼 있죠. 멈춰 있잖아요. 이건 구름입니다. 네. 근데 이게 또 어디가 있냐면 바다 있죠. 바다 위나 바다 해안가. 옆에. 예. 이건 해무라고 하죠. 예. 근데 해무는 온도차가 더 심해요. 바다 찬 공기, 위에 따뜻한 공기 있기 때문에 더 안개가 심하고 해무.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거든요. 내 손을 뻗었는데 손가락 끝이 안 보여요. 와, 바로 앞에 있는데도. 앞에 있는데도. 이렇게 뻗쳤는데도. 근데 차를 운전한다. 예.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예. 그만큼 이제 해무가 위험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재난 문자로 이런 도로 상황 정보를 좀 알려주나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재난 문자가 오잖아요. 그러면 예. 재난 문자가 항상 우리 문자 오면 이거 뭐 안전해라라고 하는 문자인데 재난 문자에도 세 종류가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위급 재난 문자거든요. 위급 재난 문자. 네, 위급 재난 문자 지금 화면에 나오죠. 예. 이 앞전에 그 경계 경보 발령 있죠. 예. 뭐 북한에서 서해안으로 확인 물체가 뭐 발사가 됐다. 예. 그런 상황.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난 상황. 경계 경보 또 뭐 공습 경보 있을 때 위급 재난 문자입니다. 예. 이거는 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네. 그 다음에 있을 때가 이제 한 단계 낮은 게 긴급 재난 문자입니다. 긴급 재난 문자도 보면은 갑자기 폭우가 내렸다. 아니면 엄청난 뭐 미세먼지가 있었다. 뭐 극한 호우, 뭐 침수, 안개도 굉장히 심할 때. 이때는 이제 긴급 재난인데 보통 안개 있잖아요. 네. 이런 건 전부 안전 안내 문자입니다. 안전 안내 문자. 비가 오는입니다. 뭐 안 옵니다. 그러면 네. 우리가 이제 위급 재난 문자와 긴급 재난 문자 안전은 어떻게 확인하냐는 얘기잖아요. 우리 문자에 보면은 제일 위에
안전 안내 문자라고 딱 써 있습니다. 써 있네요, 저렇게. 딱 써 미급 있습니다. 재난 문자, 네. 긴급 재난 문자, 안전 안내 문자라고요. 그래서 문자를 딱 봤을 때 네. 긴급 재난 문자다. 그럼 이거 지금 긴급 상황이 발생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고 안전 안내 문자는 우리가 어떤 여행을 가다든지 운전을 한다라고 하면 꼭 이걸 확인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뭐 해무 얘기하셨는데 겨울에는 해안가를 지날 때 또 굉장히 특히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블랙아이스에 안개까지 낄 수 있기 때문인데 10년 전 겨울 인천 영종대교에서 있었던 106중 연쇄 추돌 사고 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전 9시 40분 인천 영종대교. 승용차가 짙은 안개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잠시 뒤 어떻게 이어 버스에 승용차, 화물차까지 연이어 추돌합니다. 1.3km에 걸쳐 105대가 부딪힌 사고로 운전자 52살 김모 씨 등 2명이 숨지고 63명이 다쳤습니다. 아침 비행기로 입국한 외국인 18명도 부상했습니다. 오늘 사고는 짙은 안개 속에서 차선을 바꾸던 버스와 승용차가 부딪힌 뒤 뒤따르던 차량들이 추돌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나마 안전거리를 두었던 차량들이 간신히 연쇄 추돌을 피했지만 뒤따르던 차량들이 서로 뒤엉키면서 2차, 3차 추돌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6시간 만에 현장을 수습한 경찰은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야, 참 이런 사고 정말 많이도 났는데 이것도 그 안개 때문이군요. 그렇죠. 이제 안개인데 해무예요. 해무. 어쩌면 네. 서해안 쪽에. 그래서 해무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뭐 순식간에 온도차가 많기 때문에 지금 안개가 더 진해요. 예.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해무 같은 경우는 안개도 그렇습니다만은 뭐 시시각각 변해요. 특히 이제 바닷가 우리가 운전할 때 바닷가 어떤 옆이라든지 아니면 또 그 산 같은 데 있죠. 예. 산악지대 이런 도로일 때는 이런 안개가 진하게 될 수 있으니 정말 주의가 정말 필요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겨울철에 뭐 혹시라도 저 영종대교를 지나간다 생각하면 늘 안전을 생각하고 그렇죠. 이 새벽 시간 그렇죠. 이럴 땐 진짜 조심해야겠네요. 그렇죠. 저런 포인트들이 어디들 뭐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저기서 영종대교잖아요. 예. 또 서해안인데 영종대교예요. 대교라 하면은 지금 아까 블랙아이스가 있었잖아요. 네. 이 블랙아이스는 다리나 이런 곳에 블랙아이스가 더 심해요. 예. 왜 그러냐면 지금 다리가 있고 밑에는 찬 공기가 지나가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이 찬 공기에 의해서 다리 위에는 거의 찬 공기가 바로 전달됩니다. 와, 그럼 우리는- 진짜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겨울철에는? 그러니까 겨울에는 지금 안개도 끼어 있는데 블랙아이스도. 그래서 서해안을 지날 때는 저런 영종대교는 일반 땅 도로 있죠. 땅 예. 도로는 지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차갑진 않아요. 저 저기는 뒤에는. 뭐 바람 엄청 불면 바로 그렇죠. 얼어버리는 블랙아이스가. 바로 그렇죠. 와. 그래서 저런 것은 어떤 위험 구역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운전자뿐만이 아니라 예. 뭐 정부나 이런 데서도 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더 주의를 해야 아니 되죠. 요즘 보면은 그 구청이나 이런 데서 그 각 그 지역 저기 동네에 그 언덕이 있거나 혹시라도 이게 얼어서 위험한 빙판길이 될 수 있는 이런 데 열선을 많이 깔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저는 영종대교 위에 좀 열선 좀 깔고 막 이러면 좀 좋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그것도 그거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왜냐면 저기가 이제 인천 영종대교는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오는 손님들, 해외 관광객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오는데 혹시 저는 아까도 봤지만 사고가 일어나면 또 이미지가 또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좋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제한을 그렇습니까? 할 필요가 그냥 있습니다. 생각난 번뜩이는 아이디어였는데. 아니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전부 다 열선을 깔 필요 없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뭐냐면 위험 요인별로 그렇죠. 가장 위험한 곳이란 얘기죠. 네네. 그래서 서해안 고속도로는 영종대교가 겨울에는 가장 위험하니 저 구간만이라도 열선을 깔죠. 그러니까 106중 추돌이 나는 그런 곳인데 보니까 구청 이런 데도 보니까 여기 이렇게 경사면을 봐가지고 좀 네. 경사도 이상 되면 이런 네. 데는 열선을 깔더라고요. 그렇죠. 네, 위험 지역이라고. 그렇죠. 그러면 저런 포인트는 대한민국 전국에 몇 군데만 포인트만 해도 사고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좋은 내용입니다. 그 안전 지수가 엄청 높습니다. SQ. 저요? 제가 또 제가 이렇게 하다 우리 보니까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일본은 일본? 온천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럼 네. 산악지대에 한 중간에 온천물이 흘러요. 따뜻한 물이. 그러니까 얼질 않아요. 대신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정도 물은 없지만은 전기 열선을 하면 겨울에만 작동시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것도 아주 좋은 제안인데 이런 것도 정부나 이런 데서 좀 위험 구역에 좀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네, 정말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좀 제 아이디어가 조금 실천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안개나 해무로 인해서 시야가 급격히 좁아지는 날에는 요거는 또 교통사고 발생 위험은 얼마나 높아집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참고해야 될 자료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데이터상을 보면은 지금 안개나 해무로 인해서 지금 통계입니다. 지금 갑작스러운 안개로 인해서 이제 사고가 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평상시 대비 2, 3배입니다. 사고가. 야, 두세 배가 높아져요. 그렇죠. 그러면 평상시 두세 배인데 고속도로로만 한정했을 때 4배 더 증가해요. 와. 근데 해무 같은 경우는 지금 서해안이잖아요. 그러면 더 위험도가 더 높다고 봐야 되죠. 그중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교 위. 네. 이거는 지금 몇 배가 되겠죠. 통계상으로만 본다면. 근데 이거는 지금 종합적으로 지금 데이터, 평균 데이터이기 때문에 뭐 차이가 굉장히 많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망이나 중상 비율은 보면 약 2배 정도 더 증가합니다. 아이고, 굉장히. 얼음이나 해무나 안개, 기본적으로 두세 배는 다 높다. 최소 두세 배 이상은 다 높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영상으로 좀 보고 계신데 지금 순간적으로 그 안개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안 보여요. 그렇습니다. 네, 정말 탁 이렇게 정말 그렇게 되는데 운전하다가 그럴 때는 뭐 안개가 낀 구간에는 그 뭐 비상등을 켜고 감속한다. 그렇습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 외에 그 사고 예방을 위해 알아둬야 할 사항 있을까요? 왜냐면 저렇게 알아도 사고가 나버리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비상등을 켜야 되잖아요. 근데 비상등도 장시간 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의 내가 비상 행동은 외부로 알릴 수가 없어요. 아, 그게 마지막 할 수 있는 신호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갑자기 안개가 있잖아요, 해무가. 비상등을 켭니다. 그럼 뒷차가 알겠죠. 일단 꺼야 돼요. 그리고 또 가다가 또 다른 상황이 발생했으면 또 누르면 되죠. 그런데 비상등을 계속 끄고 가면 이제 뒷차나 옆차가 위험 인식을 하지 않아요. 더 위험한지 덜 위험한지. 그래서 비상등은 잠깐 켜고 꼈다 켰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고 예방을 해서 주의할 때는 아까 이제 뭐 곡선도로 있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코너 돌 때. 코너도로 또 교량이라든지 또 응달 또 산악지대 이런 데 있잖아요. 지금 어제 뉴스의 데이터상으로 지금 어떻게 나왔냐면 안개나 블랙 아이스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 70% 이상이 어디냐면 터널 출구라고 합니다. 터널 출구? 입구 말고 출구 쪽이요? 입구도 당연히 높겠지만은 터널 출구.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터널이 지금 몇 메타, 최도 뭐 몇백 메타, 몇 킬로짜리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터널에 있었을 때는 없으니까 그냥 무방비 상태로 갑니다. 딱 나갔는데 얼음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도 조심하고. 갑자기 터널 안이 좀 캄캄할 수 있잖아요. 조도가 다르니까. 그래서 어떤 뭐 브레이크나 핸들 조작을 하기 때문에 위험한데 터널 출구가 굉장히 더 위험하고요. 또 이제 주의할 것은 뭐가 되냐면 앞에 시야가 잘 안 보여요. 지금 손도 끝에 안 보인다 하겠잖아요. 그럴 수도 있다 하겠잖아요. 지금 뭐 화면 보면 아예 안 보여요. 그렇죠. 저 정도. 그러면 아찔합니다. 이런 그 중앙 분리대 이런 걸로 해야지 차선으로는 확인이 잘 안 돼요. 중앙 분리대는 좀 크고 좀 앞에 가드레일도 좀 크잖아요. 이걸 봐서 내 차량의 위치가 어디다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이럴 때는 또 그 요즘은 자율주행의 또 크루즈 시스템 있잖아요. 버튼 누르면 앞차에서 되는데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전부 센서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센서 이 부위에 얼음이든지 성에가 끼면 알 수가 없어요. 야, 그것도 아찔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비나 왔을 때, 눈이 많이 왔을 때, 안개나 이런 성에가 많이 꼈을 때는 스마트 크루즈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내가 권장합니다. 요즘 이거 사용하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큰일 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때는 좀 사용하지 않는 걸로.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이렇게 가시거리가 좁아질수록 사고 발생 위험은 커질 텐데 이 운전자가 우행 구간에 대한 안전 정보를 미리 확인하면 좋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이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가 늘 계속 뭐 방송 중에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360일. 그렇죠. 또 알기도 쉽지 않죠. 왜냐하면 순식간에 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가 보통 운전하면은 티맵 같은 거 사용하죠. 우리가 길을 알더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티맵을 켜고 하는 게 좋습니다. 내비게이션 같은 그렇죠. 것들. 티맵이나 카카오 내비 이런 것들은 지금 음성으로 안내해주고 지도상으로 안내를 해주거든요. 몇 미터 전방에는 지금 안개가 끼고 있다. 전부 통계적으로 이야기하고 여기도 실시간입니다.
확인을 꼭 하는 게 좋겠고요. 네. 또 우리가 도로를 가다 보면은 그 상단에 전광판 표시 있죠. 예. 거기서도 디지털로 다 확인해 줍니다. 지금부터는 안개 구간에 있고 몇 킬로 지나면 안개가 있기 때문에 안전을 주의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활용을 하고 우리가 더 평상시보다 더 주의해서 안전하는 이 습관을 갖고 또 운전해야 되겠습니다. 야, 저 지금 영상에서 보니까 차가 지나가는데 약간 얼어있는 그 느낌이 있네요. 그 우리는 이제 차를 타면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좀 저런 결빙 주의 네. 저런 네. 표시판이 다 있습니다. 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블랙아이스와 안개가 잘 형성되어 있는 위험 구역이 있다면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블랙 아이스나 안개가 많이 끼어 있는 곳은 바닷가 옆에나 호수 옆에 물이 있기 호수. 때문에 네. 물이 있다는 얘기는 공기와 그 온도차가 심하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다는 얘기는 또 산악지대도 온도차가 차이가 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교량, 교량. 또 뭐 바닷가 예. 옆에 산악지대 도로, 또 응달된 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위험한 곳이 터널 출구, 입구보다도 터널 출구, 입구도 위험합니다. 터널 입구 출구. 그렇죠. 예. 그다음에 또 뭡니까 곡선도로, 네. 또 내거리, 횡단보도, 또 시간대로 보면은 새벽이나 일출 전, 또 일몰 후가 되겠죠. 네. 일몰 후, 일출 전 이런 것도 시간대로 보면 예. 위험하고 또 뭐가 있냐면요. 예. 우리가 눈이 오면 제설을 하죠. 네. 근데 제설을 하면은 완벽하게 제설을 하지 않고 물이 좀 남아 있을 수가 있어요. 네, 네, 맞아요. 그러다 보면은 블랙 아이스가 돼 버리니까 또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다 위험하네요. 예. 다 위험한 건 아니고 위험한 요인이 많죠. 그러니까 진짜 그냥 어디 갈지 모르니까 안전하게 늘 안전을 생각하면서 더 조심히 그렇죠. 운전해야 될 것 그래서 같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운전하지 않는 거예요.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경제 활동을 해야 되고 네. 사회 활동 해야 되니까 안 그렇죠. 나갈 수는 없잖아요. 안 나갈 수는 없는데 나갈 때는 필히 예. 아까 말씀드려도 위험 요인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숙지하는 것이 정말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그리고 좋겠습니다. 아까부터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겨울철 대비하는 걸로 그 타이어 상태, 네. 겨울철용 타이어로 바꾸거나 이런 것도 그렇죠.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그거 굉장히 상식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교통사고 났을 때 이 블랙 아이스뿐만이 아니고 추돌이나 충돌 사고 났을 때 뉴스에 보면은 어떤 타이어가 지금 마모 상태를 보면 예. 다 마모됐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얼음 같은 경우에서는 더 이렇게 제어가 안 되죠. 그래서 타이어가 보통 사용하는 사람들 교환 기준이 다 달라요. 예. 근데 뭐 2년이다라고 하면은 뭐 1년 반에 1년에 교체하는 것이 뭐 안전이 근데 보장되는 또 것이죠. 타다 보면 이게 경제적으로 이게 좀 이 돈이 또 많이 또 들어가니까 이게 그렇죠. 좀 미루다가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경우도 좀 있거든요. 특히 이제 그 화물 차량 있죠. 네. 타이어가 비싸요. 그래서 재생 타이어를 활용하거든요. 그럼 네, 맞아요. 근데 재생 타이어를 활용하다 보니 경제적으로는 좋은데 지금 돈 아끼려다가 지금 안전에 들어가는 소모 비용을 네. 정말 없어지는 소모 비용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정말 투자 비용이라고. 네. 사고 이후에 어떤 복구 비용 생각하면 네. 정말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요. 네. 타이어 이런 것들은 예. 정말 투자한다 이 생각하고 네. 빨리 교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빨리 오늘이라도 가서 갈겠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만약에 블랙 아이스 때문에 차량이 미끄러지면 이게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될까요? 굉장히 만약에 이게 미끄러졌어요, 이제. 중요하죠. 그런 운전하면은 예. 미끄러지는데 보통 앞으로 미끄러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옆으로 돌거나 왼쪽으로 이제 미끄러지잖아요. 네네. 그럼 우리가 습관상 왼쪽으로 미끄러지면 오른쪽으로 핸들을 돌리죠. 네. 이건 안 됩니다. 야. 근데 왜 안 되냐면 예. 우리가 타이어를 만들 때 있잖아요. 이 타이어 구조상 미끄러지는 방향에서 회전했을 때 제동이 잘 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 방향으로 왔을 때. 그래서 찼을 때. 근데 지금 왼쪽으로 미끄러졌는데 내가 오른쪽으로 틀려버리면은 본능적으로 꺾죠. 그러면은 반대 방향, 직각이 돼 버리잖아요. 네. 직각이 되면 여기서 스키드 현상이 가지고 스케이트 타는 현상이 더 미끄러지는 거죠. 더 미끄러져 버립니다. 제어가 절대 안 됩니다. 타이어 제어는 안 돼 버립니다. 네. 타이어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가는 방향으로 돌려서 이렇게. 근데 이게 순간적으로 겁이 나니까 돌려버리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냥 내비둬야 되겠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위험한 순간에 이렇게 딱 도달하잖아요. 예. 내가 가지고 있는 IQ, 지능지수의 절반밖에 활용이 안 된답니다. 뭐 어떻게 하다가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평상시 때는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최대한 어떤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교육이거든요. 네.
교육이 많이 쌓여지면 내가 생각했던 이런 것보다도 더 좋은 방법으로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교육. 특히 오늘 이 시청자분들, 지금 오늘 이 순간이 이 시간의 어떤 그 정보가 여러분들의 좀 가정에 행복이 될 수 있다는 네. 것을 꼭 잊지 않아야 아니 되죠. 또 올해 계속 눈이 많이 온다고 하니까 네. 지난번 뭐 눈 온 거보다 더 많이 눈이 올 수도 있고 앞으로 계속 이제 겨울철은 네, 네. 계속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꼭 그렇습니다. 오늘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이렇게 미끄럼 사고 예방을 위해 평소에 차량 점검이나 관리하면 좋은 정보 아까 전에 타이어 얘기는 해주셨는데 네네. 또 다른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타이어 이제 브레이크 네, 점검. 브레이크. 예. 예. 아무리 타이어가 좋다 하더라도 브레이크가 작동이 안 되면 안 되겠죠. 네네. 그리고 밖에 지금 안개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데 성에가 끼어서 안 된다. 라고 하면 또 와이퍼가 작동이 안 된다. 와이퍼도 잘 안 갈게 돼요. 예. 예. 와이퍼. 그래서 뭐 워셔액, 와이퍼 점검해야 되고요. 또 중요한 거는 이제 배터리 점검. 기본 점검. 네. 예. 이런 것들이 좀 꼭 필요하죠. 네, 기본 점검은 꼭 해줘야 된다라고. 네. 그리고 또 공기압 타이어 있죠. 예, 예. 이런 것도 지금 너무 많아도 안 되고요. 네. 너무 적어도 안 되거든요. 네. 너무 많으면 접지면이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잘 미끄러지거든요. 통통거리겠죠. 통통통통. 네, 그렇죠. 근데 또 접지면이 또 너무 넓어버려도 또 좌우로 또 미끌릴 수 있는 이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적정한 공기압 관리도 자동차 정비를 꼭 한번 그럼요. 네, 그래서 신경 써주시는 게 좋을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겨울철 도로 안전을 위해 뭔가 제도적으로 보완돼야 할 사항 없을까요? 저희도 지금 준비를 하지만 제도적인 준비 이런 것들도 그렇죠. 굉장히 중요할 지금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상청에서 이렇게 많이 특보를 발령하거든요. 안개 특보가 없어요. 안개 특보가 없군요. 예, 네. 어떤 현 상황에서는 안개 영향 예보라는 거 있는데요. 이런 것 좀 특보 없고 예를 들어서 또 블랙아이스 특보를 또 한다면 또 어떨까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걸로 네. 사고가 많이 나고 또 그러니까요. 사망자도 많이 네. 발생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또 이런 것도 하겠습니다. 어떤 위험 구간 있죠. 예. 위험 구간에 대해서는 미리서 안전요원이 먼저 가서 안전관리를 선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해안 영종대교 예. 안개가 많이 낀 날 일기예보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새벽에 안전요원들이 가 있습니다. 가서 입구하는 차량부터 안전관리하는. 그래서 위험 요인별로 안전관리하는 이런 것도 좀 제도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되냐면 블랙 아이스가 많이 생긴 것도 도로 마모 때문에 그러거든요. 아, 도로도 마모가 된다는 그렇죠. 생각. 아, 예. 근데 전기차가 출현해가지고 전기차 중량이 더 일반 무겁죠. 중량보다 20%더 무거워요. 아, 그래서 전기차가 계속 도로를 가면 그 도로는 마모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네. 거기에 따라서 도로 보안도 꼭 필요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30초 안전 챌린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겨울철에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요. 뭐 대설주의보나 경보 그리고 대설이 내린 후에 운전하는 분들이 사고 예방을 위해 좀 알아두면 좋은 정보, 꿀팁이 그렇습니다.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30초 네, 챌린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주십시오. 네, 우리가 지금 날씨가 안 좋은 곳에 차량을 운전하려면 차량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날씨죠. 내가 오늘 가는데 날씨 정보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도로 상황이 어떤지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운전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있습니다. 나의 안전운전. 이것이 보장돼야만이 안전이 되거든요. 결국은 여러분의 그 안전운전이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을 보장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점검 꼭 하고 방어운전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성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